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이고요. 여러분들 클로징 잘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클로징을 잘하고 싶다. 엄청 좋죠. 클로징을 잘한다는 건 고객이 생긴다는 거고, 클로징을 잘한다는 건 뭐다?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고, 클로징을 잘한다는 건 내가 뭔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징을 잘한다는 건 또 내가 무엇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클로징 확률 전환율이라는 거죠. 확률과 전환율 게임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클로징을 잘하기 위해서 뭐냐, 고객 DB가 많아야 돼요. 고객 DB가 많아야 되는데 고객 DB가 많지 않아서 만날 사람조차도 없어. 그럼 클로징을 잘하고 싶다라는 단계가 아닌 거죠. 나는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며 타깃은 어디 누구를 해야 할 것이며 내가 빠르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면 딱 결국에는 중산층을 타깃을 해야 해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네트워크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저와 저의 예전의 모습과 다 동의를 해요. 뭐냐? 중산층 타깃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중산층을 타깃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어려움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왜 네트워크 시장에 왜 저도 네트워크든 모두 보험이든 제가 누군가를 찾아갔을 땐 잘하는 사람 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아는 걸러걸러의 뭐 의사도 있고 막 해도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쉬워요. 내 친구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그냥 아는 분들이 편해요. 같이 애기 키우고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편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거든요. 근데 보시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타깃을 정할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목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연매출 얼마를 할 것이다. 내가 연매출 내 밑에 파트너나 내 고객의 소비자를 얼마를 만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 달성하고 싶어. 나 뭐 월수익 만들고 싶어. 그거 뭐 목표만 정한다고 될까요? 뭐 사업 설명에 계속 들어서 내 마음의 기분만 이렇게 업 돼가지고 그것만 하고 되나요? 아니죠. 도로 식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클로징을 잘하고 싶다면 그 전 단계들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클로징만 잘하고 싶어는 그냥 구호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교육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다고 해서 나중에는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부분에 그 이상, 나에게는 이상인 거고 그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현재인 건데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선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클로징 잘해야 돼요. 내 고객을 만나야 하고 고객을 만나서 계약 소비자로도 내 제품을 판매를 하든 내 산하에 파트너를 만들든 해야 해요. 근데 첫 단계가 잘 되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첫 단계는 뭐냐? 내가 타깃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 우리 그런 거 적잖아요. 내 리스트, 내 목록에 전화번호의 목록들을 막 적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록들 적으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안에서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화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 지인으로도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돼. 누군가를 만나면 되고, 누군가 소통하면 되고, 내가 사업 설명회에서든, 뭐, 이렇게, 뭐, 쇼더 플랜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듣고, 내가 입 밖에 뭐라도, 씨부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이야기를 해봐야, 내가 배운 것이, 내가 가르치면서 내 거가 되는데, 내가 만나지 않고 또 만나려면 시간 써서 스폰서님과 움직여야 하고 일정 잡아야 하고 근데 먼 지역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이 터져서 일정 안 만나고 그 스폰서님이랑 같이 움직였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클로징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이야기를 했냐? 그래서 클로징만 잘한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안 만나는데 그걸 안다고 해서 될 것이냐,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클로징을 잘하려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먼저 이 사람의 어떤 심리를 가지고 거절을 할 것인지를 먼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을 것이고 컨텐츠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거절들, 그리고 확신 없고, 그리고 제품이 아닌 또 그 나를 모른다라는 그런 내용의, 지인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지인들하고 뭐 보험 얘기로 해보고 했을 때도, 그리고 그때 뭐 아메이 같은 경우도 제품, 제가 이제 막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몸이 건강해졌던 것들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도 막 많이 판매도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때 제가 전화로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또 울산도 가고 아산도 가고 천안도 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 혼자가 아니라 스폰서와 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서로가 시간이고 서로 돈을 써야 하고, 근데 돈을 버는 거는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의 계기로 콜드콜을 알게 됐고, 그 계기로 콜드콜을 해보니 지역과 상관없이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젠 가까운 사람부터 타깃으로 중산층을 타깃으로 갈 수가 있구나. 어느 누구를 만나도 할 수 있구나.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중산층인지 어떻게 알고? 똑같은 가게 정육점 사장님이나 고깃집 사장님을 간다고 해도요, 이분이 진짜 중산층인지 아닌지, 그리고 막상 도중산층도요, 돈만 있는 사람들이 좀 중산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돈만 많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돈은 없지만 이제 그냥 돈 이런 건 별로 없지만 이 마음은 또 지혜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마음 씀씀이. 또 가난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또 그 안에 내면에는 중산층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업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그동안에 쌓아왔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한 중산층의 마인드인지, 돈을 좀 벌어봤던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관리했던 사람인지, 좀 이렇게 좀 진취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조심조심 자기 거에 뺏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존은 원리, 기준, 원칙 이런 거를 중시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거가 좀 다 100%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다 다른 부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알고 내가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업을 잘하셨던 분들, 영업 좀 해본 사람들, 또 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 그 다음에 본인에게 끊임없이 내가 놓치고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 상대방이 거절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 시간 괜찮으세요? 통화 괜찮을까요? 아무 말 없이 예스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예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먹튀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의 속을 더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오히려 장난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팔았는데 거절하지 않는다? 내가 처음 전화했는데 거절하지 않는다? 그거는 100% 거의 저는 99%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럴 때는 뭐예요? 왜 이거를 오케이 했느냐? 왜냐? 다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영업사원분들,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물어요? 아니요. 도망갈까봐 무섭고, 왠지 이거 클로징 됐는데 내가 또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할까봐서 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끊죠. 근데 다음날 통화해보면, 정말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를 받아도 되게 성의 없이 받거나, 그럼 서로의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쓸 수 있냐, 그럴 걸 쓸 수 있는 심리가 본인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해서 그게 내 거는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클로징을 잘 하려면 아까 이 사람의 삶보다 이 사람이 어느 상태인지,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부분들을 대략 알고 그 거절을 무엇으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절을 되게 작은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야 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갑의 영업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도우려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영업하시는 거 사업하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멘토님한테도 도움 받고요. 저희 남편한테도 도움 받고요. 다 도움 받아요. 그렇게 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을 때 어떤 자그마한 걸 받을 것이냐, 더 큰 거를 받을 것이냐, 내 안에 진짜 큰 문제들을 도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자질구레한 거, 그냥 네 시간 대신에 뭐 애들을 조금 봐주는 거, 이런 거를 봐줄 것이냐. 그 차이도 있어요. 되게 우리가 도움받는 것도 되게 여러 레벨이고요. 그리고 네, 그런 거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도우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고 지금 어디 부분 때문에 지금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 통화를 함에 있어서 사실 제일 많이 배우는 건 저 같아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회사가 좋다라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많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 열심히 산다고 그러면 사실 저보다도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살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에너지 쓰는 것이, 저는 지금 거의 저는 부자의 삶으로 지금 넘어온 거니까 그냥 저는 진짜 콜하는 시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콜하는 거 외에는 다 제가 저의 시간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저는 전 부자의 생활로 넘어왔어요. 근데 네트워크가 삶이 다 부자의 삶이거든요. 그런 훈련이. 그러나 정작 본인들이 계속 발로 뛰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1년 한 17개월 만에 지금 부자의 삶을 이걸 경험해 가고 있고, 거기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제가 다 브리핑도 해가면서 실수도 해가면서 거기에서 막 창피함도 당하면서 거기에서 막 억울함도 당하면서 거기에서 막 미친년 같은 행동도 해가면서 진짜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왜냐면 막 클로징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강해지니까 목소리가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이 커뮤니티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거든요. 저는요, 그거를 콜드콜을 찾아가지고 몇 천만 원을 그 전에 앞전에 잃고, 그리고 그 몇 천만 원이 제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육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진짜 운 좋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삶, 정말 그 경제적인 자유가 누려야지만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다라는 저의 꽉 막힌 생각들이 누구 하나를 만나서 어떤 걸 배우고 나서 기술을 배우고 그런 거 정말 완전 싹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내 기존의 생각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네트워크 사장님들하고 통화할 때요, 그분들의 말이 저에게 납득이 돼요. 왜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부자들은, 제가 만약 진짜 부자에게 저의 이런 정체성을 갖고 그분들하고 소통하잖아요. 그분은 저를 보고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돈도 써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네트워크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분은 돈이 막 궁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의 이 열정을 보고요, 본인의 그 하시는 업의 그 티켓을 저에게 15만원 정도로 쌓아주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사람 하나만, 이 사람이 하는 그 정체성, 이 사람이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여태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자기도 처음 경험,
막 되게 고마워하고 또한 미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제 안에 아직도 생각이 작고요. 제 안에도 거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근데 한순간에 듣기만 한다고, 내가 배우기만 한다고, 그게 좋다 좋다 한다고 이게 바뀌냐고요. 사람 진짜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안에 거부감이 들어요. 여태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서 아는 게 많을까요?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고 사는 부분들이 많을까요? 후자잖아요. 모르고 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게 많지. 내 기준과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를 진짜 믿는 사람 정말 없고요. 그걸 믿는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정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진짜 간절하든지 정말 용기 있던지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클로징을 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확신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지금 막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지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고요. 저 또한 뭐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만난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정말 전화기 한 통으로 클로징을 하고 있다? 계속 브리핑을 하고 만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계속 소통을 티키타카를 한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제가 말을 막 아주 적나라하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한다기보다 정말 확신을 갖고 이 목소리의 힘 이걸 가지고 제가 이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그거를 사실 보고 느끼지만 여태까지 본인이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내 결정이 잘못될 것 같다라는 그 기존의 그 생각이 행동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나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다른 경험을 절대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옛날처럼 투자를 정말 과감하게 1억 이상을 투자해보지 않았으면 저는요 지금에까지, 그리고 제가 1100만원 뭐 2000만원 뭐 그 이상의 교육을 계속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았으면 전 지금의 저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과감하게 하는 상향이구나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실수 속에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실패 속에서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돕는 부분들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험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친구들 따라서 이것저것 경험을 잘하죠. 크면 클수록 뭐가 돼요? 조심조심 본인이 아는 선에서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본인을 너무 믿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멘토가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건 그 멘토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멘토님과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는 자꾸 거절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될까? 나는 될까? 무서운데?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넷째 아이를 가졌어요. 진짜 40 넘어서 넷째를 가졌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넷째를 가진 것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뭐였냐? 내가 우리 멘토님을 만나지 않고 지금 만약에 진짜 분양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아이를 임신했다면 저는 너무 우울했을 것 같아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와요. 근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브리핑도 해야 되죠. 막 임장도 좀 나가죠. 그리고 되게 바쁘거든요. 그리고 계속 쭉 앉아있고 쉬는 시간 10분마다 있고요. 되게 피곤해요. 근데 내가 임신을 했다? 내가 근데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네?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심적으로도.
근데 저희 멘토님과 통화하면서 부자들이 넷째 임신한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겠냐고. 와,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얻어맞았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까요?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나 저희 아직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멘토님하고 저희 남편만 알고 있는데, 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어떻게 짠하게 볼 거거든요. 이 나이에. 네. 그래서 멘토가 중요한 건 뭐다? 현실에서도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도요,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제가 임신했다라고 했는데 축하해주신 분이 저희 남편도 아니었고요. 기뻐하지도 않았고요. 저희 남편은 걱정했고요. 누가 축하한다고 했냐면 저희 멘토님이 처음으로 축하한다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333 법칙이 있어요. 배움에 30% 투자해야 되고요. 내가 나만의 시간으로 30분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이 333 법칙이요. 정말 중요하구나를 제가 지금 정말 실전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나요? 아니요. 다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요. 배움 속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배우지 못하고 책임을 못 지는 그거 가지고 불만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점은 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징을 잘 하려면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비율을 맞춘다는 건 그런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아니요. 그런 돈을 벌지 마시고 가치 있는 돈을 버시고요. 진짜 상대방을 돕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강하게 내가 할 말을 합니다. 내가 욕을 먹고 미친년이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변동성도 느껴보셔야 돼요. 많이 경험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현 상황에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다, 감사할 것이다. 맞아요. 감사할 것들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감사할 것들을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진짜 멘토와 함께 했을 때, 내가 현재 위치에 있을 때 그 부분이 정말이구나를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클로징을 잘 하려면 내가 우선 만날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이 늘 있어야 해요.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건 배움이 없다라는 거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건 내가 뭘 모른다는 거고요.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건 나에게 힘과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만날 사람을 나는 누구로 할 것인가를 먼저 또 찾으셔야겠죠. 만날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비용을 들여서 내가 만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면서 인스타를 하면서 내가 볼 것이냐, 뭔가를 해보세요. 저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기서, 사실 저를 통해서만 오는 것 또한 리스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다른 데에서 경험해보지 않는 분은 사실 여기 들어와도요, 저희와 함께 해도요,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저희 멘토님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전 그 전에 많은 걸 잃어봤다니까요. 돈을 많이 써봤어요. 많이 썼고 잃어봤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경험을 이제 본인의 경험일 수도 있겠다라고 진지하게 듣는 분 많지 않았고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도 들었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썼는지, 상대방의 문제가 곧 내 문제고요. 내 문제가 곧 상대방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작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본인이 정말 본인 정체성 가지고 클로징을 하려면 본인도 이렇게 계속 투명성을 갖고, 정말 내가 이 돈 하나 벌어서 이 사람 하나 잘 만나서 내가 잘 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아닌 거는 초반부터 아닌 걸로 그냥 같이 함께 연결해서 에너지 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한 통의 통화가 저희 멘토님이 저랑 통화할 때 저희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제자들이 놓치고 있고 흐름을 잃는 거를 그 방향을 딱 우리가 경제적인 거에 잡는 부분에서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 안에서 멘토님이 위에 계시고 제가 이제 밑에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들리고 끊임없이 배워요. 근데 끊임없이 듣고 배움에도 자꾸 놓쳐요, 사람은. 내가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요. 제가 콜드콜을 하고 사장님들하고 또 이제 막 제가 브리핑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제가 그 333 법칙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멘토에게서 계속 배우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배워 저만의 시간으로 저를 자꾸 돌아보죠.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진짜 고객을 돕기 위한 과정들, 이게 그전에도 생각을 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더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3은 제가 가르치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게 뭐예요? 자꾸 가르치는 연습을 하죠. 제가 경험한 걸 여기에 나누죠. 저희 메타인지가 좋아지죠. 제가 사장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자꾸 뭔가를 알려주죠. 알려주고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를 그분들이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이거는 그분들의 몫이죠. 그래서 이 333이요. 정말 저도 생각을 해보면 리더라면 정말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 333을 항상 갖고 가야 된다. 이게 제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아니요, 저희 멘토님이 했고요. 저희 멘토님도 하셨지만 누구야? 그 워런 버핏 뭐 이런 분들 투자 관련된 책에도 이런 게 나오고요. 제가 어디 책인지는 딱 모르는데 저희가 이제 피파리 그 안에 있는 책에서 나와요. 그 333 법칙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나보다 더 먼저인 사람. 그 다음에 나를 명상하는 시간,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 다음에 뭐다? 가르치는 시간. 가르쳐야 배웁니다. 최고의 교육은 뭐다? 행동하고 유지하는 게 최고의 교육이다. 최고의 교육, 행동하고 유지하게 하려면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그냥 되어지냐? 훈련 속에 되어진다. 여러 피드백, 그리고 많이 작은 실수들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더 큰 걸 잃지 않도록 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로징을 잘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브리핑을 연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회사의 비전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했을 때 당신이 어떤 혜택과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책을 봐야지가 아니라요, 책을 봐지게 되고요. 유튜브도 재미나고 즐겁고 웃게 해주는 동기부여만 아니라 진짜 진짜 문제점, 궁극점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소비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고요. 그리고 뭔가를 배우셨다면 유튜브 찍을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유튜브 만약에 뭔가를 배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 스폰서님과 대화하고 내가 내 친구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막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 안에서 내가 그래도 뭔가 이런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거 여기서 나누세요. 여기서 이야기를 막 해보세요. 부자의 삶은요, 나누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나누는 삶이 되어지는 건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이 하나, 둘, 셋 성장은 이렇게 되어지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성장이 이렇게 계속 배움의 경청을 하면서 훈련과 이게 계속 이 박자가 계속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복리로 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리를 원하지만 그 복리만 원하면 안 된다. 그 내가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가면서 그게 나중에 복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내가 오늘 하는 결정, 내가 오늘 하는 생각, 내가 오늘 하는 행동들이 결국엔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요. 나쁜 선택이 있으면 나쁜 결과가 오겠지만, 내가 삶의 원칙과 내가 삶의 그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 있다면, 어떤 구렁텅이 나쁜 사람들과 사기꾼을 만나도 내가 거기서 이겨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건
내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끊임없이 본인이 배우셔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